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NHN 클라우드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리에 제 세션을 이렇게 할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제 세션은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드릴게요. 이제 오늘 세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제 NHN 클라우드의 SMS API를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마스토돈 어카운트와 그다음에 이제 기톱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혹시나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양한 단넷 얘기, 그다음에 저희 회사 클라우드 얘기, 그리고 뭐 이제 파워 플랫폼과 같은 얘기들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좀 꽉 채우셨는데. 여기 이제 세션이 일단은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신지 한번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고요.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QR코드 찍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프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개발자 쪽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기획자, 그다음에 뭐 HR, 마케팅, 뭐 영업 이런 쪽 하시면은 나는 코딩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비개발자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 개발자 아님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대단한데요? 여기 굉장한데? 자, 제 세션이 과연 개발자 아닌 분들을 위한 세션일지, 자, 개발자를 위한 세션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자, 한번 쭉 보시고요. 대략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자, 반반이네요. 자, 반반이고요.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계속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얼추 절반 정도가,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으니까 대략 우리가 어떤 세션을 이제 출연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2022년 올해 초죠. 자, 올해 초에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를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행사 담당자분을 제가 이제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도와드릴 기회를 이제 쭉 도와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수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했죠. 왠지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막 뭔가 하시고 보고서 왜 이렇게 수작업을 많이 할까? 좀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쭉 봤어요. 쭉 봤더니만 이제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로 일단은 행사 등록 양식을 작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뿌립니다. 뿌리면은 거기서 이제 담당 행사 참가자들이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쫙 등록 양식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뭐 이름 집어넣고 이메일 주소 집어넣고 뭐 전화번호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그럼 쫙 어느 정도 딱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 추출해 가지고 이제 확인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런 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수작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분은 조금 더 다른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직접 만들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비슷한 일은 그분은 계속 하실 거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만들게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 플랫폼이라는 노코드, 로코드 툴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그분의 업무에 과연 적합할 것인가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근데 피저빌리티 체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파워 플랫폼으로 해서 의존하는 건 다 돼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등록 양식을 딱 작성을 하고 누군가 서브밋을 하면은 쫙 돌아서 이제 그걸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하고 확인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까지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만 찾아봤더니만 이제 애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어떤 걸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걸로 여러분만의 컨퍼런스 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전의 NHN 두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앱, 줌 앱, 뭐 슬랙 앱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거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제가 원하는 기능이 바로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얘가 과연 한국에서 돌아갈 것인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이제 미국에서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제 통신사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규제라든가 정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 미리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국만 되고 한국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이제 행사 담당자의 맨 마지막 숙제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찾아봤죠. 서비스를 찾아봐서 3가지 기준을 갖고 찾아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저는 원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API로 호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PI를 호출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막 코딩을 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오픈 API 명세를 제공을 해주면은 요거를 갖고 이제 어떤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머신 리더블한 그 오픈 API 명세를 갖고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NHN 클라우드의 SMS 서비스가 나온 거죠. 너무 좋은데? 라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REST API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쫙 봤더니만 제 만족도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I를 호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앱을 통해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픈 API 명세를 아직까지는 제공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를 통해서 기술 문서를 통해서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좋으면 API 문서를 오픈 API 문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과연 그렇다면은 이참에 저 말고도 요 NHN 클라우드의 SMS API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러면 이참에 오픈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NHN 클라우드의 김명신 CTO님한테 슬쩍 날려봤죠. 자, CTO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과 NHN 클라우드 사이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NHN 클라우드의 영역을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했죠. 했더니만 다행히도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오픈 API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범용화 시켜서 누구나 이 오픈 API 문서만 활용할 수 있으면 NHN 클라우드 API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퍼사드 API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5가지 기준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퍼사드 API를 만들겠다. 두 번째, 엔드포인트를 최대한 단순화시켜보자. 세 번째, 인증 프로세스를 좀 일반화시켜보자. 그리고 오픈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별, 즉 파워 플랫폼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별로 BFF, 즉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 5가지 기준을 갖고 했는데 첫 번째, 퍼사드 API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퍼사드 API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범용성을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NHN 클라우드 SMS API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고, 그러니까 제 어떤 특수한 목적, 여러분들이 막연히 업무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는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인데 요거를 약간 누구에게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시켜보자라는 측면으로 갔더니만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살짝 제약사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닷넷으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닷넷을 좋아하기도 하고 C샵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C샵이 약간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이너여서 기왕 하는 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닷넷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애저 펑션으로 런타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애저 펑션 런타임을 선택한 이유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애저 펑션 런타임 자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애저 펑션이라는 이름을 적혀 있어서 애저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클라우드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테이너로 말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라이징을 해서 이 퍼사드 API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해주면은 요 컨테이너를 갖고 어느 클라우드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NHN 클라우드의 NKS에서도 올라와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고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퍼사드 API를 만들어놨고요.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를 단순화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엔드포인트가 굉장히 복잡하죠. SMS 슬래시 버전 슬래시 앱키 슬래시 샌더 슬래시 SMS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내가 보낸 그 기록을 받는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굳이 긴 엔드포인트를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퍼사드 API를 만드는 김에 얘를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자고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get message 하면은 내 리스트를 쫙 이제 내가 보낸 그 문자 메시지의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줄여봤고요. 이렇게 줄여봤더니만 이제 그러면은 그 퍼사드 API 안에서 이제 매핑을 시켜가지고 실제 그 NHN 클라우드의 API를 호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인증 프로세스를 일반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NHN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 안에 앱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에 시크릿 키를 집어넣어서 이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쓸 때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앱키가 엔드포인트에 종속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조금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차피 앱키는 유저네임이고 시크릿 키는 파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엔드포인트를 단순화시키면서 거기다가 오토라이제이션 리퀘스트 헤더를 요거를 이제 앱키와 시크릿 키를 이제 베이스 64 코드로 인코딩을 해서 베이직 인증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바꿔보고 퍼사드 API 안에서 얘를 이제 내부적으로 다시 앱키와 시크릿 키로 분리를 해서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꿔봤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엔드포인트가 단순해진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핵심이었던 오픈 API 문서를 요 퍼사드 API를 통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걸 이제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오픈 API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오픈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요 API에다가 넣어주면은 실제로 API를 이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UI가 만들어지고 오픈 API가 문서가 만들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퍼사드 API가 작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API가 따로 있고 SMS API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발신자 확인을 하는 샌더 리스트 API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NHN 클라우드 API의 아키텍처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일종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요 두 개를 저는 합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합치고 싶었냐? 합쳐서 뭐 예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이든 파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거기서 그 두 가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발신자 리스트를 찾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사실은 하나의 그 API 콜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API 셋을 통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NHN 클라우드 API 자체는 그렇게 적용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BFF를 자동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BFF를 별도의 코딩 없이 그냥 되게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SMS와 샌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MS API가 원래 별도의 API가 있고, 그 다음에 샌더스가 별도의 API가 따로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따로 있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를 하나의 문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BFF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이것만 활용을 하면은 어디든 호출을 해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별도의 앱을 이제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픈 API 문서만 딱 작성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UI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해보자. 별도의 코딩을 하지 않고서도 API 설계 형태로 만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퍼사드 API를 만들었는데, 한번 퍼사드 A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애저 클라우드의 API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애저 API 게이트웨이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SMS가 있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가 있고 SMS 베리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발신자 리스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쭉 오른쪽에 쭉 보면은 실제로 퍼사드 API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API 게이트웨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만 호출을 하면은 자동으로 뒤에 퍼사드 API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신자 리스트를 찾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인증 방식이 아까 제가 그 베이직 인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유저네임과 파스워드를 이제 통해서 하는데, 제가 실제로 유저네임과 파스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여기서 유저네임이 앱키고요. 그 다음에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발신자 확인해서 트라이를 시키면은 저는 요 UI를 통해서 바로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짠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가 밑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이제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가 나오면은 바로 발신자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퍼사드 API가 만들어졌고, 요거를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베리파이가 나왔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샌더 리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좀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느려서 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나? 예, 됐죠? 자, 여기서 쭉 보시면 리스트가 나오죠? 자, 여기 발신자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번호 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겠어요? 베이직 해가지고 쫙 여기 이렇게 이제 그 64 베이스 64 코드로 이렇게 인증된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실제로 API 매니지먼트 안에서 여기서 호출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헤더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오토라이제이션 코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밸류를 집어넣고 그럼 이제 베이직 인증 코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호출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네트워크 상황 때문에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퍼사드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요 PP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로 BFF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PP 부분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요 PP 부분이 자, 여기서 지금 화면이 좀 느려서 안 보이는데 자, 이 PP 부분이 여기서 쭉 보시면은 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SMS get이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이 왜 안 나올까요? 자, 왜 안 나올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PP에 의해서 그 여기에 SMS와 SMS 베리파이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거다 보니까 저는 요것만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그 백엔드에서 별도의 퍼사드를 호출하지 않고 얘는 얘를 호출한다거나 얘가 얘를 호출한다거나 해서 바로 이제 BFF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BFF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iOS 내지는 안드로이드 앱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BFF만 별도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파워 플랫폼을 위한 PP라는 BFF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작동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작동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퍼사드 AP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개발자가 이제 백엔드 API 개발자가 여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행사 담당자는 이것만 갖다 쓰면 되겠죠. API가 있으니까 어떻게 갖다 쓰느냐? 파워 플랫폼에서는 커넥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플랫폼을 활용을 할 텐데 파워 플랫폼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되게 무슨 말장난 같죠? 코딩을 왜 코딩을 안 해? 하겠지만 코딩을 거의 없죠. 왜냐하면 코딩할 부분들 다 추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그것만 쫙 본인이 명확하게 정의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크래치 같은 걸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스크래치 들어보셨죠? 스크래치 같은 것도 일종의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인데 그거는 약간 코딩 블록 같은 개념이면서 그냥 코딩의 어떤 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면은 요거는 이제 파워 플랫폼 같은 거는 엔터프라이즈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트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그 매직 쿼드런트라는 건데 그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에서 일사분면인 쪽이 굉장히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에 있죠. 그래서 대충 이제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으면은 사실은 사실 이걸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 현업 담당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참 좋은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라고 해도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엔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파워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건데 파워 플랫폼은 총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위가 보면은 파워 앱이고 그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BI 이렇게 있는데 아래에 2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그냥 로코드로 그러니까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툭 하고 붙일 수 있습니다. 파워 BI는 데이터를 막 모아서 시각화를 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 2개를 쓰진 않고 이제 이 파워 앱과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파워 앱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데스크탑 앱과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를 몰라도 돼요. 직접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파워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엑셀에서 함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2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은 굉장히 파워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시각화시켜주고 자동화시켜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업 담당자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업무 프로세스를 굳이 개발자한테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서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기보다는 직접 만들자는 거죠. 직접 만들어서 시각화를 시켜주고 자동화를 시켜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 마케팅 담당자, 파워 플랫폼을 가장 이제 잘 쓰셔야 되는 분들이 마케팅 담당자라든가 이벤트 담당자, HR, 영업, 뭐 이제 파이낸스, 그다음에 심지어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업무를 가장 잘하는 필드에서 가장 잘하는 업종 전문가들이겠죠. 그렇죠? 자기 업무는 가장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직접 앱을 만들면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민 개발자라고 합니다. 시민 개발자로 거듭나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런 로코드 노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코딩을 몰라도 그죠? 코딩 여기 관련돼서 코딩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코딩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업무 분석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 분석 능력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갖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바닥의 전문가다라고 딱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로코드 노코드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벤트 담당자라면은 파워 플랫폼으로 과연 앱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질문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요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행사 담당자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같은 걸로 이제 등록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뿌려요. 자, 여러분 행사 등록하세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외부 이벤트 상관없어요. 외부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뭐 폼즈 같은 걸 쓰니까 자, 여러분 등록하세요. 등록하고 쫙 그 파워 오토메이트를 쭉 만들어 놓으면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딱딱딱 트리거가 돼서 등록 양식이 딱 작성이 됩니다. 등록 양식이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자동으로 뭐 엑셀이라든가 아니면은 쉐어포인트라든가 이런 데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메일이 보내질 거고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보내질 겁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바로 NHN 클라우드를 SMS API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 데모입니다. 자, QR 코드 찍어보시고요. 자, QR 코드 찍어보시면은 폼이 하나 딱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름, 이메일, 핸드폰 번호 딱 넣어주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션이 끝나고 여기에 저장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싹 다 없을 거고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이제 나중에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폼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리프레시하면 지금 몇 명이 등록이 됐을까요? 벌써 30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자, 30분이 등록을 했고 제가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개인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 넘어갈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등록된 분들한테 지금 46분 올라갔죠? 계속 이제 올라갈 때 여기 NHN 클라우드 SMS라고 보이죠? 요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걸 통해서 보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맨 위에 보면은 NHN 포워드 데모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네트워크가 좀 느려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 문자 메시지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받으셨죠? 잘 만들었네요. 제가 에러 안 났고 혹시 이메일도 받으셨나요?
아, 좋네요. 그럼 이게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안 보이긴 하지만 잘 갔다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성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 여러 번째로 박소연님이 작성을 해주셨네요. 자, 제가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서 010까지만 해놨습니다. 이 밑으로도 쭉 보여요. 계속 보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사 등록을 한다, 어떤 이벤트에 등록을 한다 했을 때 문자 메시지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받으셨고,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여기서 보이는 요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서 다 된 거예요. 요 NHN 포워드 데모라는 게 있죠. 요 안에서 다 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쭉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한 게 지금 다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쫙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그 폼이 등록이 됐을 때 폼에다 여러분들이 쫙 하시면은 거기서 그 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쉐어포인트에 등록한다까지가 나올 겁니다. 요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됐고 여러분들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행사 등록을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랑도 비슷할 거예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내 거는 좀 더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만 이렇게 막 작게 만들어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죠. 그렇게 이제 분절시켜 놓고 그것들 연결만 시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파워 앱을 갖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 쫙 등록해 주셨잖아요. 자, 나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행사 등록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으로 무작위 경품을 추첨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또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경품 추첨을 하는 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앱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파워 앱으로 만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앱을 갖고 경품 추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경품 추첨을 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지금 네트워크가 느린데 자, 얼마나 될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메일 보내기 볼까요? 이런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MHN 포워드 이름 아무개님 데모용 이메일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셨을 거고, 자, 문자 메시지도 이제 아무개님 데모용 문자 메시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 발신자 번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건 곧 없어질 번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여기 쫙 이제 꽂혔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파워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앱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앱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 맨 왼쪽에 보시면은 빈 앱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 앱으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다 그 맨 땅에서 헤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이미 있잖아요. 쉐어포인트 리스트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쉐어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파워앱에서 지금 딱 하면은 맨 처음에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커넥션이 자,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일까요? 자, 지금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야, 여기서 이러면은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네트워크가 느려지면 안 되는데? 자, 보이죠? 자, 여기서 제가 그 쉐어포인트 커넥터를 선택을 하고 방금 했던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우리가 했던 그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그 데모 그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이게 자, 보일 거고, 자, 그때 요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로 이제 그 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혹시 모르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make powerapps.com 해서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있긴 한데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잠깐만요. 제가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디버깅하는 걸 보고 계세요. 자, 이걸 갖고 지금 앱이 자 떠야 되는데 잘 안 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직 네트워크가 많이 느려서 안 뜨고 있어요. 제가 이거 네트워크 핑계를 대면 참 되게 죄송한데 그럼 네트워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느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고요. 자, 여기서 저한테 지금 9분밖에 안 남았죠. 자, 해서 자, 지금 이제 앱이 떴어요. 자, 앱이 떴고 지금 여기서 리스트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걸리네. 자,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앱 갖고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앱을 갖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모가 있습니다. 데모가 있고 이게 아니지. 이거 수정하는 화면을 보여드려야죠. 여기서 편집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앱을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갖고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요거를 굳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파워 앱을 여러분들처럼 이제 엑셀 함수라든가 파워포인트 아까 이제 그런 그림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금지. 자, 오래 나 미치겠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앱을 하나 자, 앱을 잠깐 튕겨 나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자, 튕겨 나갔습니다. 튕겨 나갔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앱을 다시 실행을 시켜서요. 자, 여기서 리스토어를 하고, 그럼 아까 앱이 이제 다시 보일 거고요. 자, 아까 앱이 보일 때 이제 자, 앱이 보이고요. 우선은 이제 보이기 전에 일단은 제가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됐다. 여기서 스킵을 하고 여기 쭉 보이죠? 여기 보이시면은 당첨자 1, 당첨자 2 뭐 이렇게 보이나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당첨자 1에 보면은 여기서 딱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on select라는 게 적혀 있죠. 즉 이 얘기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명령어를 실행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셔플이라는 게 있죠. NHN forward 데모라는 게 아까 했던 그 쉐어포인트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를 갖고 요 셔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랜더마이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제 뽑겠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랜더마이징을 한 다음에 맨 첫 번째 레코드를 갖고 오겠다. 갖고 와서 위너 1이라는 데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파워포인트처럼 이런 도형을 갖다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런 함수를 엑셀과 같은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앱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 결과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이 변수가 위너 1이라는 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 값을 갖고 와라라는 거죠. 여기서 위너 1에 있는 그 변수의 이름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핸드폰 번호의 맨 끝에 4자리 번호를 갖고 와라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요 당첨자 1을 클릭하면 여기에 누군가가 나오겠죠. 당첨자 2를 클릭하면 또 여기에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당첨자 3을 클릭하면 또 누군가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누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돼야 되는데 짠 하고 당첨 누르면은 자, 정혜란님. 자, 정혜란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혜란님 계시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최지수님 계세요? 아, 좋습니다. 좀 훌륭한데요. 앱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자, 최용성님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3분 당첨됐고요. 자, 당첨됐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앱이 만들어졌어요. 자, 경품추첨 앱을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했단 말이죠. 자, 어떤 정품을 드릴 거냐? 제가 1월달에 책이 나옵니다. 1월달에 책이 나와서 이 책을 꼭 드릴 테니까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배송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1월달에 책이 나온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바깥에 한빛미디어 있죠? 거기서 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마케팅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살짝 그 히컵이 있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파워 앱을 통해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앱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행사 담당자 내지는 현장 전문가, 뭐 HR 전문가도 상관없고 영업 전문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케팅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CRM 시스템에 어떤 뭔가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여전히 NHN 클라우드의 SMS API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그렇다면 이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퍼사드 API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퍼사드 API를 만들었고 이 퍼사드 API를 통해서 파워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이제 API 게이트웨이 안에서 BF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BFF를 파워 플랫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은 전문 개발자, 즉 백엔드 API 개발하시는 분들이 퍼사드 API와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까지만 만들어 준다면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준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현업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은 이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하나의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케팅 담당자로서 여러분은 시민 개발자로 거듭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케팅 도구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션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을까를 제가 한번 강요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딱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 개발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가지고 내가 그냥 코딩해서 내가 만들고 말지라는 반응 하나. 그 다음에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는 코딩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저걸 쓸 수 있을까요?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딱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 개발자가 다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시간을 계속 나눠야 되는데 굳이 그 이제 이런 플랫폼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 시민 개발자들한테 델리게이션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귀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민 개발자, 즉 업종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그 전문 개발자분들한테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느니 내 업무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직접 앱을 만들어 쓰겠다 하고 좀 더 그 내 업무의 본연의 가치에 코어 같은 그 가치에 집중을 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예요. 자, 여기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 아니면은 여기 링크를 같이 있는가 QR 코드를 가보세요.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요. 이번 이제 이 세션에 사용됐던 퍼사드 API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코드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걸 갖고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업무에 가셔서도 실제로 요걸 갖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 마찬가지로 그 도커 컨테이너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굳이 코드를 안 보셔도 컨테이너만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고 아니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끝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오후 2시에 3번 트랙에서 요와 비슷한 내가 지금 저스틴이 계속 오픈 API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오픈 API가 뭐지? 먹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2시에 3번 트랙에 가시면은 요 SMS API,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오픈 API 스펙 3.0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어요? 없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재미없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완벽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자, 이번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세 분 계시죠? 자, 세 분 그 끝나고 오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내년 1월 달에 책이 나온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틴이었습니다.